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서희초 교사 추모 집회에 연가나 병가를 쓰고 참여한 교사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계가 고인의 뜻을 받들어 한마음 한뜻을 모아가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와 함께 교권보호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서희초 교사의 49제 추모제 참석을 위해 연가나 병가를 쓴 교사는 전국적으로 10,0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49제 추모제에 연가나 병가를 내고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모하신 교사님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집회 참여 교사를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적인 표현입니다.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사항은 있겠지만 오늘 크게 봐서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또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어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큰 중지를 모아가는 것에 교육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가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은 한 목소리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교권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방안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시행했는데 앞으로도 국회와 함께 교권보호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진정되는 듯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엔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도 상승폭이 커질 것으론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폭염, 폭우 등 날씨 요인과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당장 추석을 앞둔 데다 경기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 올해 들어 계속 둔화하며 지난 7월엔 최저를 기록했던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3%대에 올라섰습니다. 구입 빈도가 높은 생필품 중심의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은 3.9%로 더 높았고 신선식품 물가도 5.6% 뛰었습니다. 정부도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는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전년도 하락 기저 효과로 석유류 하락폭이 25.9% 하락에서 11.0% 하락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폭염, 호우 등 불리한 기상 여건으로 농산물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농축수산물이 작년 8월보다 2.7% 올랐는데 특히 사과, 수박이 각각 30%, 18% 오르는 등 일부 품목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21.1%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한동안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던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로 다소 둔화했지만 외식 물가는 5.3% 뛰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국내 석유 가격 상승세가 8월 말부터 둔화하고 있고 기상 여건이 나아지며 농산물 값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장 추석을 앞둔 데다 외식 물가가 뛰고 경기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체감 물가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어제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른 환자가 숨졌는데요. 병원에서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에 대한 폭행이 일어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의료진 폭행 관련법은 강화됐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형량이 너무 강해 해당 법을 적용해 입건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소연하는데요.
실효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간호사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경찰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문 앞에 대기합니다. 신속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패로 흉기로 위협하는 환자를 제압합니다. 칠곡종합병원 사망 사건 불과 11일 전 경기 군포의 병원에서 한 환자가 자기를 무시하냐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다행히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병원 내 난동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선 정신과 진료를 받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또 다른 서울의 한 병원에선 의료진의 앙심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보안요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 시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법이 강화됐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형량이 너무 강해 해당 법을 적용해 입건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전문가들은 법령이나 집행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 같은 병원 폭력을 당장 근절하기 힘든 만큼 시설 개선 등 다른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에서 90년대부터 시도를 했던 것이 응급실 안전 디자인입니다. 구조적으로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동선을 분리하고 방탄 유리를 적용을 하고 금속 탐지기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응급실에서 사용을 하고. 현재 병원에서의 폭력 사건은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 이제라도 당장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제주에서 가축 분뇨를 초지 등에 몰래 버려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연간 적정 처리량의 2배가 넘는 가축 분뇨를 처리해 왔는데요. 석 달간 불법으로 배출한 가축 분뇨만 1,500톤에 달합니다. 민원이 발생하자 하천을 흙으로 덮어 은폐하기도 했다는데 자세한 소식 김경인 기자입니다. 돌을 둘치자 시커먼 오물이 흙을 덮고 있습니다. 가축 배설물입니다.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그냥 생분이에요. 생분이요. 냄새. 굴착기로 인근 들판을 파봤습니다. 가축 분뇨로 웅덩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변 하천도 가축 분뇨로 오염됐습니다. 제주의 한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가 축산 농가에서 수거한 배설물을 몰래 버린 겁니다. 가축 분뇨는 처리 시설에서 자원화, 즉 비료로 만들어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연간 적정 처리량의 2배가 넘는 가축 분뇨를 처리해 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불법으로 버린 것만도 1,500톤에 달합니다. 민원이 발생하자 하천을 흙으로 덮어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부속된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이제 토양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데 이분들은 가축 분뇨 원수를 살포함으로써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하천까지 유입된 거거든요. 제주자치경찰단은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흑해 곡물 협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협정 재개 조건으로 서방 국가들의 제재 철회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엔과 협의하며 계속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친구라고 부르며 각별한 친밀감을 보여온 푸틴과 에르도안 대통령. 러시아 소치에서 이뤄진 단독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곡물협정 의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협정은 전쟁 중에도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왔지만 러시아가 자국 관련 협의 내용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지난 7월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서방의 제재 철회를 협정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реанимировать зерновую сделку. Я сегодня об этом еще раз сказал господину президенту. И сделаем это сразу же, как только будут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ены все зафиксированные в ней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снятии ограничений на экспорт российской агропродукции.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수출 화물의 70% 이상이 유럽연합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로 향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의 갈라치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엔과 협의해 러시아에 새로운 제시안을 준비했다면서 계속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절친 사이로 통하는 두 정상의 이번 회동에선 좀처럼 화기애애한 모습은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같은 친서방 행보가 푸틴 대통령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안겼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